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준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지망하고 실제로도 지원하는 건동홍 라인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살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대학교의 전형 설계 시스템 자체가 다른 대학교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 가고 싶은 대로만 간다라기보다는 경쟁 대학교의 전형 양상을 참고해서 유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야 명목상으로만 살피는 교육부의 눈치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다른 대학교들은 알 바 없고 우린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느낌이기는 하지만 흔히들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내려갈수록 경쟁 대학교, 즉 해당 대학교의 지원군과 합격군들이 유출될 수 있는 다른 대학교들의 전형을 고려해서 전형을 설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긴밀한 균형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총괄 요약입니다. 요약이라고 하기에는 변경 사항이 많아서 분량을 꽤 잡아먹기는 하지만 주요 변경 사항의 핵심들만 요약을 해보자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평가 방법 변경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면 폐지,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변경,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전형 방법 변경,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자연 계열 과학 논술 폐지, 실기실적 KU 체육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 변경, 학생부 교과 평가의 전면적인 평가 방법 변경, 정시 모집 일부 모집 단위 모집군 변경 및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 영역별 반영 비율 변경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경 사항들이야 해당 변경 사항들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인원이 비교적 적지만 학생부 교과 평가의 전면적인 평가 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비롯해서 정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전형들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히 A에서 C등급으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작년처럼 더 이상 정량적인 수치로 반영되지 않고 올해부터는 30%의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는 1에서 9등급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들의 내신은 기본값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와 세특 및 나머지 비교과들로 이루어지는 서류평가가 실질적인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플러스 알파로서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연도별 인원 변화 분석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건국대학교의 전형 계획 기준 정원 내 전형들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인원 비교 취합 자료입니다. 대규모 인원 변화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의무적으로 신설되고 정시 모집의 비율이 반강제적으로 확대되었던 2022학년도에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인원 규모 단위로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와중에 전형별로도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도 인원 변화가 발생한 곳들도 있지만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전형이나 모집 단위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비슷한 수준이니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전형보다는 정시 모집 전형에서 인원 변화가 조금 더 큰 편인데 정시 모집 전형의 경우 위에 총괄 요약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다시피 KU 융합과학기술원 소속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 공학과가 기존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 인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을 했고요. 예술디자인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그리고 영상영화과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시 모집군 변화의 경우 대학 측의 의도도 의도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대학보다 상위 네임밸류를 가진 대학이 일으키는 파동에 따라서 아래 대학들이 우수수 변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국대학교의 전체적인 전형 변화를 알아봤는데 오늘의 콘텐츠에서 주된 변화로 말씀드릴 사항은 전형 자체의 평가 방법도 변경이 되고 전형 내 평가의 평가 방법도 변경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폐지가 되어서 입결이나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전형으로 손꼽을 수 있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플러스 교과 100%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플러스 교과 70% 그리고 서류 30%의 전형 구성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위에서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기존까지는 교과 정량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던 진로선택 과목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로만 반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에 30%의 서류평가는 혹시 모두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와 그 세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형 계획상의 서류평가 안내 사항이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70%의 교과 정량 평가는 모두 1에서 9등급의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표기된 과목으로만 평가 플러스 30%의 서류평가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의 시스템인 듯 합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그냥 교과 정량
전형평가의 영역이 아닌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1에서 9등급의 석차등급 내신은 좋은데 진로선택 과목에서 아쉽게 A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양상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의 평가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해당하는 학생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전형의 입결의 자세한 예측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석소장은 2023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은 전년도인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이 아니라 이미 폐지된 전전년도의 2021학년도 KU 학교추천 전형의 입결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대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교과 정량 평가에서는 6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점수가 방어되는 유상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당 부분은 위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건국대학교 교과 정량평가 방식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 저등급이 다소 섞여 있더라도 최종 환산 점수 상으로는 다른 대학교의 교과 전형에 비해서 크게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건국대학교의 전형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2021학년도에는 교과 종합 혼합형 평가, 2022학년도에는 순수 교과 정량 평가,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교과 종합 혼합형 평가로 변화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순수 교과 전형인 2022학년도 즉 작년이야 6등급까지 방어고 자시고 싹 다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 채우고 내신 높은 학생들이 장땡이었지만 서류 30%가 들어오는 2023학년도부터는 6등급 방어 교과 시스템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로 노려왔을 저스펙 고내신 학생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할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석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류평가의 비중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해도 교과 정량 평가가 70%나 되는데 합격자 컷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겠어, 합격자 컷이 얼마나 떨어지겠어, 괜히 겁주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능 최장력 기준 없이 교과 30% 플러스 서류 70%로 운영이 되어 왔었던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KU 학교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교과 정량 평가 시스템상 발생하는 6등급까지의 페널티 방어로 인해서 교과 정량 평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대표적인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과 정량 평가가 30%나 포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공학부는 5.6등급의 최저 합격자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는 5.4등급의 최저 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입결 컷도 이게 교과 30%가 의미가 있는 전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소장이 위에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에서 KU 학교추천 전형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 플러스 전외신의 고스펙 특목고 및 비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역시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었던 이 건국대학교만의 6등급 페널티 방어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2023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폐지되면 합격자 내신 컷은 상승한다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깨고 입결 자체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교과 정량 평가가 70% 정도 되는 만큼 2021학년도 KU 학교 추천 전형만큼 가라앉지는 또한 5등급대의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서류 30%의 존재로 인해서 2022학년도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 양상보다는 2021학년도 KU 학교 추천 전형의 입결 양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위에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1에서 9등급의 석차등급이 나오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들의 내신은 기본값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 및 나머지 비교과들로 이루어지는 서류평가가 실질적인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플러스 알파로서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몇몇 전공에 한해서는 저스펙 고내신 일반고 학생들의 자리를 전외신 고스펙의 비일반고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깨치할 가능성도 높고요.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시 환경에서 잠시 적용되었었던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잠시 사라졌던 서류평가의 존재감을 과연 얼마나 대체했을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22학년도 입결만 살피기보다는 2021학년도 입결을 함께 살피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서류평가가 도입된 이상 여러모로 건국대학교의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의 존재를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오늘 콘텐츠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추후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